오늘 진행된 테슬라의 실적 발표와 어닝콜 중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테슬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정리한 뒤 견고한 기업 가치 상승을 확인해주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유튜브 댓글을 통해 여러 가지 근거 없는 혹은 사실 관계가 잘못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주장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방향성이 테슬라를 좋게 보는 것이든 좋지 않게 보는 것이든 아무런 근거 없이 혹은 잘못된 근거를 통해 노이즈를 만드는 댓글은 앞으로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따로 다루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바로잡아 단기 주가를 주장의 근거로 삼는 모질이들의 노이즈가 덜 꼬이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먼저 단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첫 번째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EPS가 1달러 5센트라고 확인되자마자 큰 폭의 단기 주가 움직임이 장외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발표와 동시에 6% 하락이 나오며 시장이 보는 컨센서스는 애널의 컨센서스보다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 관련 내용을 월가 애널들의 컨센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의미 없음을 보여주는 이벤트였습니다. 이번 1달러 5센트는 제가 예상했던 1달러 21센트보다 확실히 더 낮은 수치였으며 시장의 기대치도 월가 애널 컨센 수치보다는 제 수치와 근접했기에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분명 여기에 대해 대충 생각하며 가이던스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어닝콜이 진행되기 전 IR 어닝 자료가 먼저 발표되었을 때 이는 어닝콜을 통해 가이던스 관련 내용이 나오기 전 반응이기에 순수한 어닝 수치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어닝이 진행되며 원론적인 단연간 평균 50% 인도량 증가를 확인한 뒤에도 2차원 반응에서 추가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시장은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테슬라의 이번 연도 인도량 성장률이 현실적으로 50%가 되기는 힘들다는 것을 소화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애널리스트 컨센보다는 높았지만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낮은 어닝이 나오게 된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차량 판매 매출에서 원가를 제외하고 나오는 차량의 크로스 마진이 27.9%로 아주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직 최대 캐파까지 생산량이 증가되지 않은 두 개의 신규 기가팩토리를 포함해도 30%에 가까운 높은 그로스 마진이 나온다는 아주 긍정적인 수치입니다. 심지어 어닝콜에서 밝히길 신규 공장 두 개를 제외하면 그로스 마진이 30%가 넘어 역시 산업 내 최고 수준의 생산 효율을 갖추고 있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마진의 경우 영업 비용이 오히려 전분기보다 줄어서 17.2%라는 높은 수준을 성취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차량 그로스 마진 27.9%, 영업 마진 17.2%는 제 예상치인 27.5%, 16.61%와 큰 오차가 없는 예상대로 뛰어난 마진율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EPS가 예상보다 낮았던 이유는 손익계산서의 첫 줄이자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인 매출 자체가 예상보다 더 적었기 때문입니다. 약 19.47 빌리언으로 예상했던 차량 매출이 18.69 빌리언 달러로 발표되며 780 밀리언 달러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 차이가 손익계산서의 마지막 당기순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차량 매출에서 780 밀리언만큼 적은 매출이 발생했는지를 이해하는 게 이번 분기 실적의 핵심이 됩니다. 이 차이를 발생시키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발생된 결과이지만 그 복합적인 요인 중에서도 특히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요인이 강달러이며 강달러와 관련된 내용이 실적에 언급되기도 하였습니다. 환율 변화로 인한 손실이 250 밀리언 달러라고 적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250 밀리언의 의미가 환율 변화로 인한 판관비와 같은 비용 감소를 고려한 뒤 최종적인 환율 변화로 인한 손실이 250 밀리언의 의미라면 환율이 매출에만 끼친 영향은 500 밀리언 달러 이상일 확률이 높으며 780 밀리언 달러의 매출 차이 중 대부분이 환율의 영향을 다소 낮게 추정하여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확실한 공식 자료는 이번 25일 SEC에 올라오는 땡큐 파일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지만 강달러로 인한 매출 감소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큰 폭으로 컸을 것이라는 단서는 앞서 살펴본 영업비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정말 영업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여 매출 증가 대비 영업비용 증가 비율이 낮은 회사지만 전분기보다 더 낮은 영업비용을 기록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큰 구조조정이 있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올랐는데 지난 분기보다 더 낮은 영업 비용을 기록하게 된 이유는 중국에서 발생하는 판관비가 환율의 영향으로 인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매출이 제가 고려했던 강달러 영향보다 더 큰 폭의 영향을 받아 훨씬 낮아졌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어닝 결과가 발표되게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25일 땡큐 파일링이 확인되면 이 추측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테슬라 단기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앞서 살펴본 EPS 수치라고 아주 높게 확신하지만, 그 밖에 테슬라의 단기 주가에 조금이나마 부정적인 영향을 준 요인은 분기 말 인도량 밀어내기를 평탄화한다는 내용에 대한 노이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테슬라의 절대적인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분기 말 밀어내기를 시행할 경우 밀어내야 되는 절대적인 차량의 숫자가 시장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설명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설명이 수요 감소를 다르게 설명하는 핑계다라는 노이즈가 낄 여지가 있기에 주가에 부정적인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제공한 분기말 밀어내기 제거의 이유에 대한 설명 자체는 모순되는 점이 없고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한 공개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노이즈를 만들기에 아주 적합한 소재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테슬라라는 기업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노이즈가 없었던 적이 없는 회사이며, 그 노이즈를 얼마나 구분해낼 수 있느냐가 장기 투자의 핵심 요인인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럼 단기 주가와 관련된 내용을 벗어나 회사의 장기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경기 침체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매크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양한 매크로 자료는 분명 경기 침체의 확률이 적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일론이 매크로와 관련된 내용을 어닝콜에서 언급하였고, 그 내용은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더라도 테슬라는 영향을 적게 받으며 오히려 경기 침체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기업임을 설명합니다. 일론이 제공한 설명과 과거 제 채널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추가하여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론은 현재 시장에서 중고 전기차의 가격과 중고 내연 기관차의 가격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내연 기관차의 경우 중고 차량의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반면 중고 전기차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수요의 차이를 나타냄과 동시에 더욱더 많은 신규 수요를 전기차로 가져오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몇 년만 지나도 잔존 가치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내연 기관차를 목격하고 있기에 신규 구매자들이 내연 기관차보다 시간이 지나서도 가치를 더 인정받는 전기차를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테슬라의 아주 뛰어난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재무 상태와 내연 기관차와 전기차를 모두 포함해서 그 어떤 기업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이기에 경기 침체에 테슬라가 받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언급을 합니다. 테슬라의 높은 수익률은 기가플래스와 같은 혁신과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감소, 그리고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로 인한 낮은 영업 비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만약 리세션이 온다면 이런 혁신을 갖추지 못한 회사들은 줄파산하게 되며 테슬라는 오히려 경쟁자가 적어진 시장에서 더 큰 파이를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론의 어닝콜의 주요 내용이었고, 이 배경이 되는 전기차가 내연 기관차를 잡아먹는 자료를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제가 7월 다루었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5%의 티핑 포인트를 넘은 국가들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 변화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다양한 국가들이 전기차 침투율 5%를 돌파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다음의 침투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리한 자료이고, 그 평균치는 5년 뒤 약 30%, 즉 침투율이 5년 만에 6배로 증가한다는 말이며, 내연 기관차 시장 규모가 고정되어 있다면 5년 만에 전기차 시장 규모가 6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자료는 국가 단위의 자료이며 여러 국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에 신뢰도가 아주 높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차량의 선호도 변화는 리세션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되는 것이며, 미국은 이제 이 티핑 포인트를 통과한 초입이기에 여전히 테슬라는 5년 뒤 3에서 5배로 증가하는 수요를 따라가기 위한 공급량 증가를 걱정해야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사의 장기 가치에 크게 영향을 주는 내용은 IRA입니다. 이번 어닝콜에서 IRA의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답을 하였으며, 이게 의미하는 바는 1kWh 배터리 생산당 $45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역시 어닝콜에서 테슬라의 배터리 원가를 킬로와트 시당 $70까지 내리게 할 것이라는 전망 역시 아주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이 둘 모두 달성 시 테슬라는 사실상 배터리 1킬로와트 시당 원가가 $25밖에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낮은 수준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현실로 확인이 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순간 아주 가파른 테슬라 기업가치 밸류에이션 상승이 이루어지며 주가도 큰 폭의 상승을 하게 되는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IRA와 관련하여 보조금 규모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다양한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보았는데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된 보조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미국 국회의 IRA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 예산 결정에 참여한 미 의원분께 제가 과거에도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퍼거슨 씨가 직접 문의한 결과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IRA 보조금 중 전기차 보조금의 최대 한도가 $7.5빌리언 이고 에너지는 $273빌리언 라는 내용에 대해 정책 위반자인 본인은 인지하고 있지 못한 내용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정말 놀라운 수준의 원가 관리 능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가 텍사스와 기가 베를린을 제외 시 30%의 그로스 마진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도 자동차 업계에서 테슬라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수치인데, 신규 공장 두 곳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27.9%라는 높은 그로스 마진이 나왔다는 점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테슬라의 역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리세션과 관련된 내용에서 말한 것처럼 테슬라의 제조 원가는 타 기업과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을 달성하였으며, 이를 이해한다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원가 자체가 리세션이 발생할 경우 더욱 큰 성장을 위한 레버리지로 필연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내용은 4680 생산의 3배 증가입니다. 4680은 항상 정말 많은 수의 다양한 포드가 나오는 주제이지만 이번 어닝을 통해서 지난 분기 대비 3배를 생산했다는 내용이 수없이 많은 포드가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이 3배의 증가는 아직까지 건식 공정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이뤄낸 성과입니다. 만약 이 건식 공정을 양극재와 음극재 모두 사용하게 된다면 3배 늘어난 이 수준에서 다시 10배 이상의 생산성이 추가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며, 이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어닝콜을 통해 전하였지만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해낼 수 있는 문제라는 것도 동시에 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은 필요한 모든 수직 통합화를 하겠다는 의지의 재확인이었습니다. 테슬라는 가장 높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업이며, 만약 테슬라 이외의 기업이 특정 분야에서 높은 효율성을 벌써 성취하고 있다면 그 기업을 공급업체로 선정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지금 배터리의 경우 그 효율성과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았기에 테슬라가 직접 뛰어들게 되었으며, 이 배터리 생산량 증가 과정에서 원자재들의 공급 역시 충분한 효율과 규모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필요 원자재 채굴과 정제까지 테슬라가 뛰어들겠다는 것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성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의 내용으로는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5에서 10빌리언 달러의 자사주 매입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며 올바른 과정을 거쳐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과거 영상으로도 자세히 다루었으며 이 영상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시니 이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왜 테슬라가 자사주 매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주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주요 내용은 저가형 모델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 테슬라의 모든 모델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팔릴 것이라는 말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일론의 판매량과 관련했던 예언 수준의 말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모두 사실이 된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입니다. 그 밖에 테슬라의 가치가 애플과 아람코를 합친 것보다 높아질 것이다, 혹은 아람코의 2배 정도가 될 가능성을 처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발언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